안녕하십니까. 정치와 법을 맡게 될 정성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정치와 법에는 다양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하고 이 세상에서 이 정치를 모르면은요 혹은 법을 모르면요 호구가 됩니다. 물론 살아갈 수는 있죠. 하지만 자신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능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시면 오늘 배울 게 정치와 의미와 기능, 법의 의미와 이념입니다. 그런데 먼저 수업엔 분명히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과서엔 나오지만 수능에는 비중이 좀 적은 부분은 좀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혹은 이것만 알아두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좀 수능에 자주 나오든가 자주 언급된 거는 그 개념을 굉장히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부연 설명, 영상 등을 많이 제공할 테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에 과연 정치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치라면 뭐를 떠올리시죠? 국회의원이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연설하는 모습, 선거하는 모습, 아니면 대통령이 뭐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뭐 누구랑 외국의 누구랑 만나는 것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안 이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호떡만두 못합니까? 처음엔 대부분 거절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게 인간이 권력과 사귀는 방식이야. 뭐 당론이면은 뭐 똥이든 된장이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 먹어요? 똥인데? 정치인의 말엔 소신이 외에 하나가 더 담겨 있어야 합니다. 타협을 위해 남겨두는 여백. 동지란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도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믿을 뿐이지. 국회의원 싸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법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째서 부자를 돕는 거는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비용이라고 합니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지. 나는 내가 정치가인 줄 알았는데 정치꾼이었어. 네가 아무리 정치를 혐오하고 부정해도 정치는 언제나 네 인생 전부를 지배하고 있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은 여럿이서 같이 꾸면은 그게 현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꿉시다. 배달수법.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봤나요? 정치라면 아까처럼 같은 꿈을 꾸고 인간을 조율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었죠.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원인을 포함한 모두 4명의 모두 다리를 좋아한답니다. 난 다리가 좋은데.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근데 다리는 몇 개? 2개입니다. 물론 기형적인 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가 정석입니다. 닭은 2마리가 시켜야지 4개가 오겠죠. 하지만 닭은 1마리. 근데 다리는 2개. 그럼 어떻게 닭을 먹을 것인지 이게 바로 조율하는 게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리보다는 날개나 아니면 닭가슴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저가 있으면 여기는 크게 분란이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다 해도 다리는 2개, 다리는 먹을 사람은 3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혹은 상대방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설득을 하든가 뭔가 조건을 내거든가 타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란 크게 너희들 생각하는 2가지 정도가 의미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정치입니다. 즉 국가가 하는 일, 국가만 하는 일, 국가의 고유한 특징 혹은 국가 고유의 권한, 국가 고유의 행사 뭐 그런 뭐뭐만 뭐뭔 고유의 무슨 특유의 그런 것들이 지문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나올 때 지문에 뭐뭐만 국가만의 국가 고유의 국가 특유의 이런 게 정치 활동이다 하시면은 이거는 바로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것만이 정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온 게 2번째 의견입니다.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죠. 국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조율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정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 국가 도시뿐만 아니라 혹은 뭐뭐도 뭐뭐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뭐뭐도 뭐뭐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진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서로 배분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혹은 그 사람이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배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합니다. 좀 어렵나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굉장히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좁은 의미는 국가만 하는 건데 넓은 의미는 방금 설명한 가족, 회사, 친구 모든 상황이니까 모든 상황 안에는 국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도 국가는 들어갑니다. 좁은 의미에서 다른 게 안 들어갈 뿐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뭘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정치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즉 정치의 기능 쉽게 말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치에게 바라는 점이 바로 기능입니다. 이런 걸 정치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정치의 기능이죠. 왜? 우리들이 바라는 거니까. 이런 걸 안 해주면 그건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사회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있습니다. 자, 닭다리는 2개.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4명. 그럼 어떻게 이게 마음 상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 닭다리 2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닭다리가 2개니까 이번엔 첫 번째, 2번째 사람이 닭다리 먹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먹을 수 있을 때는 다음에 3번, 4번 사람이 먹어. 이런 식으로 좀 조율해 나가는 거죠. 아니면 네가 닭다리 먹고 대신에 나는 닭가슴살고 날개 2개 먹을 테니까 넌 대신 닭다리 하나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좀 상대편도 이해할 수 있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게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싸움이 나지 않고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2번째,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합니다. 자, 일종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죠. 우리 정치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상세계는 이러이러한 거다. 했을 때 대충 어떠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인 상황을 딱 제시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자. 꿈. 아까 영상에 나왔죠. 꿈을 같이 꾸자. 이런 거죠. 좋은 연계 있으면 이걸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 이런 게 바로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영상 보도록 하죠. 서울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는 1,000개가 넘는 노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민원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노점상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중구가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황학동에 있는 전통시장. 시장 한가운데로 통하는 길에 포장마차형 노점이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다니기에도 그리 넓지 않지만 불이라도 나면 더 걱정입니다. 보행에 불편한 점도 있고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거나 그럴 때는 아마 위험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가게들이. 관내에 노점상만 1,600여 곳인 서울 중구가 노점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남대문 등 전통시장과 동대문과 명동 같은 관광특구에서 노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 명에게 노점 1개만 허용하고 노점의 임대나 매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한 사람이 매대 여러 개를 소유한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노점에 대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노점을 운영하자. 법 질서를 확립하고 어느 룰이나 뭐를 위반하는 사람은 몇 점 점수를 매겨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노점을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할당해 자활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패션타운엔 야시장을 꾸며서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문제죠, 아까. 지역사회 속의 정치죠. 자, 노점상을 문제. 여러분, 노점상이 뭔지 아시죠? 포장마차 같은 겁니다. 포장마차 같은 거.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장마차가 많게 되면은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길거리, 분명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다니고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그다음에 주차, 이게 포장마차가 또 인도만 막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또 차도까지 막아요. 그러면 차선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앞에 이렇게 상점이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가게들이 이 상점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 손님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 케찹이나 뭐 그런 음식들 소스로 굉장히 바닥이 진득진득거려요. 그런 게 계속 한 1km 정도 계속 유지된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0년간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러면 너무 더럽습니다, 이 동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좀 정리를 하긴 해야겠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점상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노점상 주민들이 혹은 노점상 가게 주인이 굉장히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쪽가보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까 뉴스처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노점상들이 아저씨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우리가 왜 부자가 많냐고요?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적으로 점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죠. 혹은 3개, 4개, 많게는 5개, 10개 이상을 운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업가적이고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과연 보호를 해줘야 되나?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타협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쫓아보내고 가난한 자를 여기 지정해주고 거리 환경이 더러우면 깨끗한
포장마차를 만들어줘서 여기 임대료를 국가가 받아서 세금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노동상 수가 적당해지고 보행 여건이 좋아져서 인근 상인들도 불만이 좀 많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른 교과서 혹은 다른 책에 있는 건데요.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너희들 방금 찾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했냐면요. 단순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는 게 아니고요. 이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1. 노점상 문제.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해야 하는 노점 상인. 불법 노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인근 상인.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일반 시민의 의견차가 커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정치의 넓은 면일까요? 좁은 면일까요? 첫 번째, 국가가 아니죠. 다양한 집단의 갈등이죠. 그러면 이건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 두 번째, 정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일단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먼저 질서 유지 기능. 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제일 크죠. 질서 유지. 왜? 분란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사회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사례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바이바이.